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어레이와 스페이싱입니다. 어레이는 반복적인 배치를 의미하고요. 스페이싱은 그 안에서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어에 있는 어레이 기능을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큐브, 위아래로 길쭉한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레이는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에 보면은 어레이라고 있습니다. 제네레이트의 가장 맨 위에 있는 어레이, 요거를 켜주면은 이제 어레이 기능이 활성화되고 요 부분에 개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개수를 늘리면 늘려줄수록 동일한 오브젝트가 계속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 옵셋은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위치, 즉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x가 딱 1만큼 배치가 된다면 바로 옆에 딱 붙어서 반복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 값이 늘어나면은 x축 기준으로 옆으로 더 길게 배치가 되죠. 여기서 다시 0으로 만들어주고 y 값으로 배치를 좀 늘려주면은 y 값을 늘려주면 이와 같이 y축을 기준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럼 z축을 늘려주면 당연히 z축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 대각선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각선은 x, y축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간다 했을 때 동일하게 같은 수치만큼 늘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죠. 2로 잡아주면 이만큼의 간격이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스페이싱을 관장하는 비례적으로 스페이싱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컨스턴트 옵셋입니다. 여기서는 숫자를 기반으로 연속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값을 1로 잡으면 1m 간격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이거를 2m로 맞춰주면 2m 간격만큼 늘어나고 4m 간격으로 맞춰주면 기준으로 4m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은 여기에 중심점이 있죠. 중심점으로 이 한 칸이 1m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중심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칸에서 4m의 간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옆으로 늘려주면 동일하게 4m 간격으로 중심점으로부터 4m 간격으로 배치가 되겠죠. y값도 동일합니다. 늘려주면 4m의 간격만큼 배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오브젝트 옵셋 값입니다. 이 오브젝트 옵셋은 예를 들어서 만들어둔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값,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값의 영향을 받는 배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큐브를 오른쪽으로 X축을 기준으로 조금 움직여주고 오브젝트 옵셋에 큐브 1을 기준으로 잡아주면은 이만큼 배치가 되게 됩니다. 네, 이 오브젝트 옵셋의 값은 이 두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보면 스케일에 5.4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카운트 개수를 눌리면 점점 얇아지는 형태로 어레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요 기준이 되는 어레이를 적용시킬 오브젝트에 컨트롤 A를 눌러서 트랜스폼을 초기화시켜 주면은 딱 이 오브젝트가 움직인 만큼 혹은 크기가 커지는 만큼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케일을 줄여주면은 바로 옆에 게 줄여진 0.7배, 그 다음에 x가 3.6을 옮기게 된 오브젝트 배치되고, 바로 다음 거에 동일하게 이 오브젝트, 전 오브젝트의 0.7배, 그 다음에 x축으로 3.6m 이동한 오브젝트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시키면 동일하게 바로 옆에 오브젝트가 1.1배, 또 바로 옆에 오브젝트가 1.1배,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오브젝트 옵셋입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로 릴렉티브 옵셋, 콘스턴트 옵셋, 오브젝트 옵셋 총 3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멀지입니다. 멀지는 이전 강의에서 동일하게 배웠었죠. 근접해 있으면 하나로 뭉치게 표현해 준다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값을 0.1로 되어 있으면 이 간격이 0.1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죠. 하지만 이 값을 점차 늘려나가면 현재 늘려도 이 간격이 1m보다 이 스페이싱 간격이 1m보다 좁아지게 되면은 하나로 합쳐지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1m가 최대값인데 1m로 잡아주면은 배치가 되었던 게 이 간격이 1m 미만이므로 다 합쳐지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을 점차 늘려서 1m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1m 미만, 이 멀지의 디스턴스 값에 따라서 하나로 뭉쳐지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캡은 끝과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이 배치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특별한 오브젝트를 삽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기둥 앞, 뒤 양 끝에, 배치 양 끝에 스페이스, UV 스페어를 하나씩 배치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끝에 붙여주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종속되지 않고 따로 분리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캡스타트에 이 오브젝트를 달아주면은 시작점에 이 오브젝트가 배치가 되고 엔드 값에 이걸 배치해주면 어딜 가든 이 오브젝트가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지워지면은 여기에도 같이 영향을 주게 되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모델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 값들을 전부 다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릴렉티브 옵셋, 콘스턴트 옵셋,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옵셋, 이 3가지를 적용시켜 보면서 어레이에 대한 감각을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핏 타입이 있는데 이게 픽스드 카운트는 개수를 기준으로 배치를 한다라는 기능이고요. 그 밑에 핏 랭스는 간격에 맞춰서 배치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정해진 구간만큼만 배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가 10m입니다. 이 작은 사각형 10개, 이 10m 내에서만 배치를 하겠다는 의미의 핏 랭스입니다. 그래서 간격을 늘리면 늘릴수록 점차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간격을 늘리면 이 22m가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숨겨지게 되는 거죠. 보여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핏 타입인 핏 커브는 커브에 맞춰서 배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핏 커브는 단독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커브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브에 패스 길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서 커브 눌러주시면은 방금 만든 널스 패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은 이 길이만큼 배치가 되게 되죠. 그래서 간격을 늘리면 이 커브의 최대 길이만큼 이상은 늘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네, 이렇게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핏 커브라는 의미는 이 커브 형태로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길이만 맞춰서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디파이어 중에 deform, 그 다음에 커브를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커브에 맞춰서 배치가 적용이 되는 거죠. 커브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준 다음에 커브 오브젝트에 널스 패스를 추가해 주면 이와 같이 모양에 맞춰서 배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이 커브는 X, Y, Z축을 기준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이 커브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어레이 모디파이어만 먼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핏 타입, 픽스 카운터와 핀 랭스 두 가지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릴렉티브 옵셋, 콘스턴트 옵셋,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옵셋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각각의 차이점을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오브젝트를 반복적으로 배치할 때 일정한 간격으로 빠르게 배치할 수 있어서 대규모 공간 디자인에 용이하고 작업 시간을 그만큼 단축시켜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어레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를 변경하면 모든 오브젝트에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배치된 오브젝트 간의 오차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여드리면요.
하나의 오브젝트에 변형을 가하면 다른 어레이된 오브젝트들도 같이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장점이 어레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나 가로등 같은 걸 심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를 시켜야 된다는 설계가 있을 때 이 어레이를 켜주면은 일정 간격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하나 만들어주고 바로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레이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X축으로 이만큼 가는 어레이를 이만큼, 그 다음에 10개인 어레이를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추가적으로 배치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디파이어에 어레이를 중복으로 추가를 해주면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위로 가고 싶을 때는 팩터 값을 2로 잡아주면은 그만큼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중복으로 늘리고자 할 때 이와 같이 배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에 있는 가로 X축 라인에 카운트를 늘리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동일하게 하나 변경하면 전부 다 같이 변경이 되는 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어레이가 가장 강력한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편집을 하고 싶을 때는 어레이를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보시면 어레이에 apply가 있는데 이거를 적용을 시켜주면은 이제 각자의 오브젝트, 각자의 메시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어레이가 해제됐으므로 하나를 변경했을 때는 이 단독적인 오브젝트만 변경이 된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레이를 가장 쉽게 적용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division Surface로 이와 같은 큐브 형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큐브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어레이에 배치를 3으로 해주고 돌아가기 위해선 약간의 간격이 필요하겠죠. 1.1배 정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축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서 어레이를 한 번 더 적용을 시켜주는데 이번에는 y값으로 동일하게 3번, 그러면 한 면이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어레이를 3번 적용시켜주고 이번에는 Z축으로 만들어주면 큐브 형태가 빠르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요거를 단독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선 컨트롤 A, apply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단독적인 객체로 변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네, 큐브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오브젝트를 어레이 했지만 결국에 하나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오브젝트가 총 3, 3, 9, 3, 27개지만 사각형이 27개지만 하나의 오브젝트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자 개별 하나하나 분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분리해야 될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을 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뷰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하나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축에 반복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리해야 될 오브젝트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버텍스를 아무거나 찍어줍니다. 페이스를 잡아도 되고요. 저는 버텍스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누른 채로 플러스를 눌러주면 영역이 점차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컨트롤 플러스가 끝까지 갈 때까지 눌러주면 분리되어 있는 오브젝트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도 동일하게 버텍스 하나를 찍어주고 컨트롤 누른 채로 키보드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점차 영역이 이 버텍스를 기준으로 선택이 확장되고 전부 다 선택하면은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우스 이제 하나로 선택을 했으면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고 세퍼레이트에서 섹션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큐브에서 큐브 001로 분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큐브에는 이 오브젝트가 포함이 안 되고 큐브 001로 분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리면 이렇게 단독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여전히 하나로 묶여 있지만 이 오브젝트는 하나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분 정도 실습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큐브 하나가 아니라 27개의 큐브를 가진 큐브를 만들어 주세요. 큐브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Subdivision Surface는 꼭 적용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큐브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어레이 약간의 간격을 띄고 한번 어레이 Y축으로 또 한 번 세 줄, 그 다음에 어레이 3번, 이번엔 Z축으로 적용을 시켜주면 이와 같은 큐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각각 전부 다 어플라이를 해줘서 모양을 합쳐주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하나만, 이 큐브 하나만 분리하는 세퍼레이트까지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플러스 눌러주면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 선택이 되고 마우스 오른쪽 세퍼레이트
섹션.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는지. 보면은 지금 기준점이 여기에 잡혀 있죠. 원래 만들어졌던 오브젝트의 기준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 set origin의 origin to geometry. geometry to origin은 이 지오메트리를 기준점으로 옮기겠다는 의미고요. set origin의 origin to geometry는 기준점을 이 오브젝트의 기준점을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고, 반대로 위에 있는 geometry to origin으로 가게 되면 이곳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eparate로 분리를 했을 때는 set origin의 두 번째 origin to geometry로 중심점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만들어 보시고 어플라이를 한 뒤후에 분리까지, separate까지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응용된 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체스 피스를 만들었었죠. 그러면 이 어레이 기능을 통해서 체스판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체스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교차되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처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지만 어레이를 통해서 저것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간격을 1배에서 딱 2배 정도만 늘리면은 이거 하나만큼의, 이 오브젝트 하나만큼의 간격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두 개의 오브젝트로 적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오브젝트에는 컬러를 검정색을 적용시켜 주고, 다른 쪽 컬러에는 이러한 컬러를 부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어레이를 늘려주면 당연히 그만큼 늘어나고, 이 오브젝트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체스는
8 곱하기 8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 위로도 똑같이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어레이, 이번에는 y 값으로 이만큼. 그래서 동일하게 어레이로 이만큼 해주면 네,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 가운데도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요거는 V에서 위치 맞춰주고, 미러로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체스판이 빠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응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 형태를 만들고 이 위에 텍스처만 바꿔주는 방식으로 만들지만,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에서 응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오브젝트 하나만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 있는 체스판이 혼자 확대되는, 이 체스판 중 한가운데가 갑자기 커지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고 3D 커서를 중앙에 잡아준 다음에 오리진을 잡아주고, 중심점이 바뀌었으면 이렇게 갑자기 위로 혼자 솟아나는 체스판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보면, 스케일 값을 0으로 만들어 주다가 80프레임쯤에 위로 길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솟아나는, 하나만 솟아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이제 체스피스가 올려져 있다면 뭔가 조금 더 다양하고 극적인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델링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만드는 데는 정해진 방법이 없고, 본인의 기획,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3D 모델링에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 만큼 자신의 기획에 맞춰서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을 적용시켜주면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디파이어에서 기능들을 다 익히고 이 옵션 값 하나하나 어떻게 작용하는지 익힐 필요가 있다라는 점,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익스트루드로도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익스트루드로 만들었다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기능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팁들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정도 실습을 해볼 시간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다 만드신 분들은 이 체스판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블렌더를 다른 파일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요. 블렌더 창은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띄워져 있는 블렌더 창에서 오브젝트를 복사하고 다른 블렌더 창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분리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요 뷰를 꺼주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다른 창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는 점. 체스판은 큐브를 동일한 간격으로 큐브 하나만큼의 간격만큼 어레이를 주시면 됩니다. 어레이에 스페이싱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교차해서 배치할 때는 미러의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레이와 스페이싱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